안녕하십니까. 국어영역 강사 최창입니다. 오늘 지금 설명회가 제가 처음 시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제 제 이름이 최창이고요. 그 다음에 또 빨리빨리 좀 들어오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 좀 자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설명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예전에는 이게 항상 이 교실에 가득가득 어머님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막 열의를 띠고 필기도 해주시고 하시는 거 보면서 약간 수업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 교실에는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얼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수능 국어가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어머님들이 지금 요 설명회를 통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건데 어떻게 겨울방학 때 좀 났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간단한 공부 방법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대치메카 학원에서 하고 있는 수업, 어떤 수업 하고 있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PPT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제 이름을 크게, 제 이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수업을 해왔냐면, 일단 학교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투스에서 하는 재수종합반 수업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항상 제가 강의평가를 1등해서, 재종반에서는 조금 이제 제가 이름이 좀 명성이 있고 유명한, 강사입니다. 비록 이제 대치동에서 지금 온 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어머니들 잘 모르시는데, 지금 제가 전에는 학원 이제 운영도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간모의사 파이널 강의, 지금 올해도 이간모의사 파이널 강의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종강을 했는데, 이 이간모의사 파이널 강의는 항상 제 시그니처 수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대치동에서 제가 지금 수업했던 모든 이간모의사 프리반은 2년 동안 항상 마감을 했다. 이게 이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제가 제 이름을 계속 기억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이제 대치동의 고3을 가르치고 있는 국어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인터넷 강의 때문에 좀 더 이제 저보다 명성이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항상 2학기가 되면, 그러니까 1학기 때 시작은 조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사님들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은데, 항상 2학기 때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 이 강의를 시작하면 그때서야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되게 좀 이제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아이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쉽다. 1학기 때부터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어땠을까? 정말 성적이 더 잘 올랐을 텐데 괜히 이제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이 겨울방학 이제 설명회 때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겨울방학 때부터 저한테 맡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성적을 잘 올려서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능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 2022 국어 어떻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능이 치러지지 않아서, 지금 이제 결과는, 제가 이제 요 성적 결과는 작년 2021학년도 수능 결과를 가져왔는데, 아마 이제 화면을 보시면 글자가 조금 작아서 제가 좀 써드리겠습니다. 작년 2021학년도 수능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 1등급이 91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2등급이 85점이었고요. 3등급이 77점이었었습니다. 사실은 평가원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등급 컷, 이 딱 요 점수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수많은 등급 중에 10등급제도 아니고 15등급제도 아니고 왜 9등급제냐면, 딱 10점씩 구분해서 나오면 딱 9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장 바람직한 등급 컷이란 10점 단위로 끊어지는, 지금 왜 영어의 절대평가처럼 10점 단위로 끊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해서 1컷의 가장 이상적인 점수가 요 점수래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나와야 표준 점수에도 변별이 생기고, 또 이 점수가 나와야 등급에서도 구분이 좀 생기고, 그리고 이 점수가 나와야 난이도 면에서도 충분히 이제 하다. 그래서 요 등급컷을 원하는데, 여기는 이 등급컷으로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이에요. 이제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로 바뀐 첫 번째 해죠. 똑같이 보시면 화법과 장문이 90이고요. 1등급이. 여기 1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가 86점이에요. 이게 이제 올해 6월 성적이에요. 6월 성적. 그러니까 요 점수대를 가장 바라고 있다. 국어에서 나오기를. 다만 올해 9월 달에 점수가 튀는 바람에 화법과 장문이 100점이 1컷이고 언어와 매체가 96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9월 평가원은 사실 시험을 쉽게 내겠다는 시그널보다는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조금만 점수를 더 올리고 싶었던 게 점수를 너무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튀게 만들었다. 게다가
이제 어머님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재유생이나 반수생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하다 보니까 쉽게, 그래, 나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화법과 작문으로,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 반수를 준비한 친구들은 대도임 언어와 매체로 가면서 성적을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 수능은 예상해 보건데, 이런 정도에서 점수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요 정도에서 수능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어. 이제는 어머님들 많이 잘 아세요. 예전에 한참 물수능일 때 1컷이 100점이고 할 때는 어머님들이 국어를 많이 무시하셨거든요. 이게 국어를 꼭 굳이 공부를 해야 돼? 학원까지 보내야 돼? 국어는 한국어인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한국어잖아.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러면 실제로 많이 안 보내주셨지만, 이제는 국어 어렵다는 걸 다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차근차근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요 컷이 나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내년도도 요 정도 컷이 나올 것이고, 내년에도 요 정도 컷이 나온다고 보면 미리미리 겨울방학 때부터 차근차근 수능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라 고3 올라가는데 수능 준비해야지. 1학기 때 내신 때문에 수능 공부가 망가집니다. 어머님들이 중심축을 잘 잡으시고 수능과 내신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차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겨울방학 때는 수능 준비했다가 1학기 들어가면 내신 준비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아이들이 마지막 2학기 때 되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왜 그럼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1컷이 다른가? 이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뀌게 된 수능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국어 어떻게 나올까? 자,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EBS 연계가 70%에서 50%로 축소했어요. 물론 이제 이 얘기도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드릴 말씀이 있겠지만, 50%로 축소하든 70%로 확대가 되든 뭐든 간에 일단 EBS 교재는 연계가 된다는 측면에서 안 할 수 없다, 절대. EBS를 하지 않고 수능을 준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70에서 50%로 줄었지만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대단하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막판에 다 EBS 연계하고 있어요. 50%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 해야 돼?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도 이제 이따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축소가 됐고요. 두 번째는 공통문항은 뭐 그렇다고 치고 선택문항이 생긴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선택 과목이 생겼다. 그래서 화법하고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요걸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총 문항수라든가 배점, 시간, 상대평가 등은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요 시기에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뭐냐 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선택 문제를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우리 애는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받아야 되니까 언어 매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문법은 좀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이제 또 게다가 이제 아이들은 보통 화법과 작문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어머님들은 보통 언어 매체를 하다 보니까 이 선택 과목 문제 때문에 자녀들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 선택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 공통문항은 모두 몇 점이냐면 34문항 75점 정도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뭐 75점, 74점, 요건 시험 때마다 좀 다른데 대충 75%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25% 정도를 만들어놨는데 모두 11문항으로 25점 정도를 만들어 놨어요. 자, 지금 이 선택 과목 얘기를 좀 하면, 그래서 화법과 작문과 이렇게 언어 매체로 나뉘게 되는데, 자,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6월 평가원에서 얘가 90점이 1컷이었고요. 여기는 이 친구가 86점이 1컷이었어요. 그러면 왜 1등급 컷이 다르냐? 이게 이제 어머님들이 채점에 대한 기준이 조금 아직은 서투르셔서. 근데 이거는 사실 입시를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잘 이게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급컷이라고 하면 원점수를 놓고 여기가 1컷이 하니까 뭔가 원점수에 의해서 등급컷이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점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이런 거예요. 이 점수 산출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 일단 먼저 1등급 컷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원점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표준점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걸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점수가 쭉 나오면 그 중에 4%에 해당하는 그 컷을 딱 자르는 그 표준점수. 그 표준점수가 1등급이고 그 표준점수를 원점수로 추산했을 때 몇 점이다. 그래서 몇 점이 1등급이란 거지.
실제로 수능에서는 91점이 1등급이야가 아니라 그 91점이 되는 표준 점수가 1등급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91점을 맞았다 하면 표준 점수로 환산될 때 표준 점수가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똑같은 91점이라도 컷이 달라진다. 그게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일단 공통문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공통문항은 모두 75점이에요. 이걸 가지고 표준 점수를 따로 냅니다. 요거는 이제 이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이 표준 점수를 내요.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25점인데, 원래는 이게 그냥 과목이 하나로 합쳐져 있을 때는 이 두 개를 합쳐서 표준 점수를 내던 걸, 이 과목이 선택 과목제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이 25점이라는 점수를 따로 표준 점수를 만드는데, 이때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그 집단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작을 선택한 집단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그 집단에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를 여기에 가중치 점수로 보태서 조정 원점수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25점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화법과 작문 25점에 언어와 매체가 25점 나오면 똑같이 25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이 집단, 여기는 이 두 집단의 공통 과목의 성적이 각각의 선택 과목에서 가중치로 들어간다.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언어 매체는 아무래도 학습 부담이 많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많냐면 이과 상위권 친구들. 왜냐하면 왜 이과 상위권이냐? 문과가 문법을 잘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는 이 문법은 이과 상위권 친구들이 잘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이 정해져 있고 그 공식에 집어넣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목이기 때문에 문법은 실제로 오히려 암기라든가 공식을 외우고 적용하는 이런 능력이 이과 상위권 친구들이 잘하기 때문에 이과 상위권이 훨씬 더 많이 선택을 해요. 오히려 문과 친구들은 문법보다는 화작이 좀 더 나아요. 그냥 말을 읽고 푸는 거니까. 그래서 이과 상위권 친구들이 많고, 또 아무래도 공부를 한 해 더 했던 재수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 이과 상위권 친구가 많고 재수생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 집단의 성적이 이 집단보다는 평균 점수가 물론 화법과 작문도 저기서 상위권 100점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올해 이 과목 분류반 하는 친구들 중에 이 과목 이사가 어려운 걸 아시죠, 그죠? 마지막 파이널이 10회차인데 그 중에 4번을 100점 맞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가 그 친구가 선택감이 뭐냐면 화법과 작문이고 계열이 문과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이거 안 하고 이거 언어 매체 안 하고 왜 화법과 작문 했니? 그랬더니 문법은 도저히 안 맞대요. 자기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100점이 나오고 성적이 1등급이 나오고 만점이 나와도 안 맞으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 안 하니? 그랬더니 후회 안 한대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걸 다 맞으면 되는데 여기로 갔다가 어설프게 한두 문제 틀리면 어차피 점수가 똑같거든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한두 문제를 틀리면 화법과 작문을 다 맞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작을 다 맞을 자신이 있으면 언어 매체를 어설프게서 2-3개 틀려가지고 오히려 점수가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과 상위권이나 재수생들이 많다 보니 언어 매체는 평균 점수가 아무래도 화법과 작문보다는 높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조정원 점수를 누가? 언어 매체 친구들이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 더 많이 받으니까 원점수가 높아지게 되고 그 원점수를 바탕으로 표준 점수를 만들어내니 당연히 똑같은 25점, 화법과 작문 25점, 여기 언어 매체 25점을 맞았을 경우에 여기는 이 25점이 숫자적으로 가중치가 더 많이 붙어서 숫자가 커진다. 커지니까 당연히 표준 점수도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두 점수를 더해서 최종 표준 점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90, 얘가 86인 이유는, 자, 앞으로 잠깐만 돌아갈게요. 앞으로 잠깐만 돌아가서, 그런 이유는 화법과 작문 90점일 때 표준 점수가 132점이고 언어 매체가 86점일 때 똑같이 132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 132점에서 1등급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각 영역에다가 환산에 넣어 봤더니 점수가 90과 86이 된다. 그래서 언어 매체가 한 두 문제 정도 유리하다. 두 문제 정도 유리한 이유는 조정 원점수에 의해서 점수가 바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 과목을 요 기준에서 이제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선택 기준들을 좀 드릴게요. 선택 기준들을. 어차피 지금 포인트는 얘니까 일단 언어 매체를 선택했다. 첫 번째. 1학년, 1학년 때 아이가 문법을 내신으로 했다. 그럼 아무래도 학습 부담이 좀 적으니까 언어 매체를 선택하기가 유리하겠죠. 2학년 때 예를 들어서 언어 매체를 내신으로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1학년 때 뭐 국어교과서에 뭐 어쨌든 들어있으니까 상관없는데 2학년 때 들어있다. 예를 들면 1학기 때는 다 문학을 하니까 문학을 하고 2학기 때 독서를 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2학기 때 언어 매체를 했다? 그러면 언어 매체니까 아무래도 선택하기 좀 쉽겠죠. 그래서 내신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하면 좋고, 두 번째 모의고사를 치거나 할 때 문법 점수가 나쁘지 않았다. 지금까지 문법 점수가 괜찮았다.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겨울방학 때 문법을 정리하면 좀 더 낫겠죠, 그죠? 그래서 문법을 괜찮았다. 모의고사를 쳤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니까 단순히 점수를 보고 이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유리하니까 한법과정보다는 언어 매체를 해야지라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상위권. 내가 아이가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거나 최상위권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유지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언어 매체를 해야 돼요. 최상위권.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필요한데, 다만, 자, 그럼 우리 아이는 어설퍼. 한 3등급밖에 안 나서 최상위는 아닌 것 같고, 문법도 한 적이 없어. 그럼 우리 아이는 그냥 여기서 언어 매체를 포기하라는 건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일단 이 친구들은 언어 매체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하면 좋고요. 이렇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 이건 분명히 아이하고 충분한 상의가 되셔야 됩니다. 아이가 싫은데 이걸 어거지로 시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아이하고 한 두 문제 정도 틀려도 더 틀려도 똑같이 1등을 받는다더라. 언어 매체에서 두 문제 더 틀릴 거 한 문제만 더 틀리고 그러면 편점에서 몇 점 더 유리하니까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가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아까 두 문제 차이였잖아요. 4점이니까. 한 문제만 틀면 그럼 유리하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때? 하자고 충분히. 나중에 6편 끝나고 바꾸려고 그러면 그때 가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한번 해보고 3월과 4월 모의고사의 성적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육모 전이죠. 육모 전에 3월과 4월의 성적으로 언어 매체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서 3월, 4월의 성적이 나온다 그러면 그대로 언어 매체를 시키시면 되고, 만일에 우리 아이는 이런 규정에, 이런 기준에 들어가진 않지만 언어 매체를 하고 싶다면 이때까지는 열심히 한번 해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면 여기서 성적을 못 받으면 그때 가서 이쪽으로 돌려도 화장할 리스크가 적어요. 나중에 여름방학 때 여기는 이 언어 매체로 돌리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 안 됩니다.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한번 시켜보세요. 다만 아이하고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 4월 때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3월, 4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를 계속 가면 되지만 3월, 4월에 결과가 안 나오면 이쪽으로 돌아간다. 나중에 성적이 나온다고 해서 이쪽으로 돌리려면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제 저 가르치는 애 중에 이런 친구 있어요. 단대국어 친구인데 단대국어가 2학년 때 제가 알기로는 1학기 때는 문학을 보고 2학기 때 독서를 내신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매체를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화법과 작문 시작을 했죠. 근데 얘가 모의고사가 항상 1등급이 나온 친구였어요. 나중에 욕심이 나죠. 그래서 7월 이후에 이쪽으로 돌렸어요. 지지난주죠. 한 2, 3주 전까지 고생. 왜냐면 이거를 그 짧은 시간에 수시도 준비하려 원서도 쓰고 자기소개 쓰고 논술 준비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이거 하기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론 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 과외도 하고 뭐 특강도 보내고 막 어머님이 하여튼 온갖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데 이게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선택감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얘기를 한번 이제 요 2023 국어 어떻게 준비할까 하면서 제 얘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어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번 겨울방학 때. 일단 맨 먼저 공통 과목에 대한 완벽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기출을 준비해야 되겠죠. 기출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겨울방학 때 기출은 아무래도 연도별로 보이는 것보다는 제재별로 돼 있는 게 좋아요, 어머님들. 아이가 이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기출문제 이것 산다 저것 산다 하는데 가장 좋은 건 문학 독서로 나눠져 있는 제재별 기출문제가 여기는 이 겨울방학 때 좋고요. 나중에 여름방학 이후에 연도별로 돼 있는 걸 사주시면 됩니다. 연도별로 돼 있는 거는 여름방학 이후에 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되도록이면 제재별로 돼 있는 걸 사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단순히 문제를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제가 완벽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문제를 풀고 답은 몇 번이야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꼼꼼하게 지문에 대한 분석과 오답 정리까지, 지문에 대한 분석과 오답 정리까지도 이루어지면서 대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독해를 하고 어떻게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막 3지문, 4지문, 5지문, 6지문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지문을 풀더라도 제대로 분석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분석에 제대로 된 문제풀이, 그거를 제재별로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선택 과목을 만드셨다면 선택 과목은 당연히 언어와 매체는 이번 겨울부터 당연히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화작은 지금 당장보다는 한 5월부터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6평 전에 이때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EBS의 효율적인 학습은 사실 뭐 이건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죠. 왜냐하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해야 되거든요. 50%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니,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안 보는 깡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분명히 EBS 교재가 50%라면 50%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어떤 합리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연계가 돼 봐야 뭐 잘 뭐 안 나오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무조건 봐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학교에서 1학기 때 내신으로 이걸 할 거기 때문에, 이 수능 특강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때 가서 자본 중요하시면 되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는 무조건 기출에 맞춘다. 꼼꼼한 오답 정리, 꼼꼼한 지문 분석 하나하나, 왜 이런 문장이 쓰이고 이런 글이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자, 네. 그래서 이번 2023 국어는 제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뭐 할 거냐면 뭐 관리 시스템, 여기에 뭐 수업 특징 이런 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 같을 거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 겨울방학 때 이 날짜가 지금 잘못 나왔네요. 날짜가 잘못 나왔는데 저는 1월 1일, 일요일이면 날짜도 기억하기 좋죠. 1월 1일이니까 1월 1일 날 오후 2시에 개강을 합니다. 여기 대치메카에서 1월 1일 오후 2시에 개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 좋죠. 배우시기 편하시잖아요. 1월 1일 날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첫날부터. 그래서 1월 2일이군요. 죄송합니다. 1월 2일이군요. 일요일이니까 1월 2일 오후 2시부터 개강을 합니다. 1월 2일 오후 2시부터 기출문제를 끝낼 건데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줄 겁니다. 문제 유형별로 차근차근 평가원의 출제 패턴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실전에 가장 적합한 문제풀이 방식을 제공해 줄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들어오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름방학 이후에 저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학원에 어떤 선생님 정말 인간 선생님들, 유명한 선생님들 많이 찾으시다가 하필이면 끝에 가서 저를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이 죽어가는 점수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점수를 만들어 드렸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보내주시면 더 수월하게 갑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열심히 기출문제 분석하고 평가원 출제 패턴 이해하고 실전에서 가장 적합한 문제풀이 방식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특히나 수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일단 오자마자 출석 체크하고 과제 제출한 다음에 80분간 문화 독해법, 중간에 쉬겠다가 독서 독해법, 이렇게 해서 문학과 독서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화법과 언매는, 화작과 언매는 제가 요거는 따로 인강으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아마 인강에 출강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제외하고 개인적 홈페이지에서 따로 인강을 제공해주는 선생님들이 거의 잘 없으실 거예요. 저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 종료 후에 1대1 클리닉까지, 그래서 저희 연구팀하고 같이 1대1로 매칭을 해서 틀렸던 거 점검하고 그날 배웠던 거 복습하고 과제가 미흡하면 그 과제도 완벽하게 해서 집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대형 강사님처럼 뭐 100명, 150명 이게 아니라 항상 정원이 좀 정해져 있고 어머님들이 빨리 연락을 주시고 등록을 해주셔야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과제는 항상 매주 주간학습지와 모의고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날 배웠던 걸 다시 주간학습지를 통해서 공부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간 모의고사를 통해 매 주마다 어머니의 성적표가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되어 있고 이렇게 강의들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복습 동영상도 당연히 여기서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게다가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선택 과목에 대한 인강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제가 내신 대비를 위해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전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을 다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내신 대비도 충분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표가 이렇게 매주 나가서 아이들의 취약한 부분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저한테 보내시면. 이렇게 관리가 잘 된다, 고3이. 고3 국어가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아이들 성적이 쭉쭉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인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실 거면, 1월 2일 날, 1월 2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저희 대치메카로 학생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열거성을 다해서 어쨌든 아이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 번호가,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010-7591에 8677인데 이게 저희 연구소 번호고 지금 현재는 제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한테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으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이제 벌써 여러 다른 학원에서도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한 분 한 분 상담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상담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저희 홈페이지에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또 문의 남겨주시면 열심히 성의선님과 제가 직접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겨울 꼭 저한테 꼭 맡겨주셔서 성적 향상의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글에서 이론이 몇 명일까요? 아, 네네. 수술이랑 수화는 인강으로만 해주시나요? 저희가 지금 질문이 들어오셔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요 연간 커리에 1, 2월 달에는 아직 수능 특강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이 안 나와 있어서 수능 기출 끝내기를 하고요. 2월 달에 EBS 연계교재가 출시가 되면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EBS 끝내기라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지문 중에서 수능 시험이든 내신 시험이든 꼭 봐야 되는 필수 지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문이 다 출제되진 않으니까 그중에 출제 가능성 높은 지문 위주로 제가 이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능 기출 끝내기와 EBS 끝내기가 끝나고 나면 실전 모의고사 풀이로 들어갑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그래서 커리는 이렇게 진행되니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수업 시간에 다뤄주긴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교의 내신은 희한하게 정말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권을 다 시험 범위에 넣거든요. 경기여고 같은 경우엔. 그런 친구들을 수업 시간에 다 그 질문들을 일일이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지문 해설 강의는 인강으로 따로 제공하고 그 중에서 충분히 수능 시험에 다뤄질 수 있는 작품들, 학교 내신으로 충분히 많이 다뤄지는 작품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다. 그 다음에 반정원은 지금 생각은 원래 항상 제가 매년 한 20명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20명 정도가 돼야 제가 제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잡아서 진행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제 수업 수강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의 아이의 이름과 성적과 학교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 당연히 얘가 왔는지 안 왔는지 얘가 내 학생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아이한테 하나하나 성적도 다 같이 나눠주고 제가 직접 아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제 손에 넣고 관리를 하기에는 그 정도가 맞다고 생각해서 한 20명 내외로 그렇게 진행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궁금하신 점은 남겨두시면 아까 전화번호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이제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든 전화를 드리든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겨울방학 때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주변에서 또 국어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어머님들이 계시면 같이 얘기해서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잘 관리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 좀 잘 올려서 고3 편안하게 국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설명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